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를 팬데믹 시대 이렇게 표현했었죠. 코로나19 충격 이후 이제 백신의 보급과 함께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코로나19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관리할 일이다. 감기를 국가가 통제하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 2022년 경제는 다른 말로 엔데믹 시대입니다. 엔데믹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이것을 반영하셔야겠습니다. 역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 속에 또 어떤 산업에 어떤 경제적인 변화의 국면이 또 우리 앞에 놓이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또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부추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하는 이런 새로운 국면에 또 놓이게 됐습니다. 역시 2022년 얼마 전에 미국은 이제 중국으로 겨냥합니다. 사실 미중 패권 정쟁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됐었던 과제인데 코로나19 기간에 나름 휴전이었던 거예요. 22년 경제 전망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이었던 거예요. 20년, 21년. 근데 22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아닌 게 될 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미중 간의 격돌,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인, IPEF 출범과 함께 그 격돌이, 새로운 격돌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만들까? 요소수 사태는 다른 말로 요소수 가격을 급등시키고, 그럼 물류 가격을 급등시키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소수 사태가 아닌 그거보다 더 큰 뭔가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고조시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충격은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평범한 경제에서 팬데믹 위기는 이 정도의 충격이었고요. 이 충격 이후 재미있게도 세계 경제는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세계 경제가 총량적으로 경제 충격을 딛고 회복되는 경로지만, 재미있게도 이 회복세는 모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된다. 특히 백신을 먼저 확보한 나라들, 먼저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나라들, 마스크 벗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회복세를 지금까지도 실감하지 못해요. 여기부터 세계 경제가 삐걱대는 거예요. 불균형한 회복 때문에. 제가 22년 경제 전망의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제시했던 주요한 경제 트렌드라고 했죠. 여기부터 삐걱대는 겁니다. 22년 과제는 기업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왜 일어나요? 선진국의 회복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회복은 다른 말로 휴대폰 수요가 늘어요. 자동차 수요가 늘어요. 가전제품 이때 많이 교환해요. 수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급의 역할 누굽니까? 신흥개도국들이죠.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인데 여전히 탄광 셧다운, 여전히 공장 셧다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킨 거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게도요, 이 투자 관점에서도 그래요. 이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주요 투자는요,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IMF는 진단을 했어요. 이렇게 진단했는데, 재밌게도 이 진단 이후에 코로나19 충격이 작용했고 투자가 위축됐었죠. 되게 재밌게도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불과 T1, 2, 3 얼마 안 돼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경제 위기랑 다른 겁니다. 다른 경제 위기를 비교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때는 그 위기 있었고 또 한 번 위기가 가중됐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미국은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었죠. 그랬는데 언제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2015년 12월에 돼서야. 몇 년이에요? 2008년에서 9, 10, 11, 12, 13, 14, 15. 15년 12월이 돼서야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어요. 그리고 16년 12월에 한 차례. 그리고 17년에 3번, 18년에 4번.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점진적이었던 거예요. 베이비 스텝이었던 거예요. 1년 만에 한 번, 또 1년 만에 한 번. 근데 이 팬데믹 경제 충격은 상당했지만 그것으로부터 극복하는데 굉장히 조기에 시간이 단축됐었다. 이거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엔데믹 상황에서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펜트업 디맨드 일어납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복적 수요가 늘어납니다. 아, 그동안 내가 못 갔던 여행, 관광, 소비 지출 내가 막 집중할 거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시국, 소위 말하는 코시국에 내가 이거 신산업 진출해 볼까? 아, 이거 불확실한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코로나19 중요한 거 아니네. 소비자의 마음속에 코로나19가 지워졌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진출을 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급진전됩니다. 그게 펜트업 디맨드죠. 이 수요는 결국 소비 더하기 투자거든요.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그게 폭발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던 기조였던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야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처음 등장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기다랗게 줄 서고 기억나시죠? 혹시 학부모님들 계세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네, 학부모님들 보시면 뭐 우리 자녀분들 갑자기 원격 수업한다고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태어나서 처음 원격 수업합니다. 이때가 완전 대혼란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소비 심리가 어땠던 거예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거죠. 이건 심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포감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대형마트 안 가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백화점 안 가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영하러 바닷가 안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소비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오히려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코로나19가 지워진 상태예요. 역시 그런 모습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회복된 거죠. 이게 펜트업 디맨드죠. 심리적으로는 돌아왔어요. 다만 하나 남았던 게 조치죠, 조치. 거리두기 조치. 근데 이거마저 완화되면서, 그죠? 이거마저 완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 뭐 12시 규제, 10시 규제, 또 인원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마저 풀리면서 이미 심리는 끌어올라와 있었는데, 그죠? 이미 심리적으로는 새벽 4시까지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죠? 거리두기 조치마저 해제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펜트업 디맨드라는 거죠. 그런 게 일어났던 거죠. 이걸 잠깐 돌이켜보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 22년 경제전망 강연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이제 22년 상반기 혹은 2021년 말에는 이런 펜트업 디맨드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주식 투자를 굳이 한다면. 지금은 늦은 거죠. 지금은 반영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가치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선행할 테니까 이미 반영돼서 이것들은 크게 제자리로 돌아왔죠.
실적치도 그렇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로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나쁘게 보고 있는데, 나쁘게 관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 나쁘게 보는데도 실적치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물 경제가 나름의 회복세를, 물론 여러분들이 실감할 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름의 거시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게 엔데믹 시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